직교 성질을 이용하여 퓨리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앞에 전제 조건은 fx는 구간 마이너스 파이 위에서 정의된 주기가 2파인 주기 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 이 퓨리의 급수는 fx에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거는 가정입니다. 실제 나중에 이것도 증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금은 먼저 가정부터 하고 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개수 an과 bn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fx에다가 코사인 nx를 곱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파이분의 1을 곱한 것을 우린 an이 되게 될 거고, bn은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x 사인 nx dx가 되게 됩니다. 또 a0는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x의 코사인 0x는 1이니까 그죠? dx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2분의 1이 왜 붙는가 하면 요 a0, an을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만약에 2분의 1을 붙이지 않으면 a0, an은 나눠서 쓰게 됩니다. 물론 다른 책에 보면 나눠서 쓰게 된 쓰는 책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n과 bn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가 2분의 1 a0 플러스 a1의 코사인의 x 플러스 b1의 사인의 x 플러스 a2의 코사인의 2x 플러스 b2의 사인의 2x 더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게 수렴하지 않으면 요 교환법칙조차도 안 됩니다. 수렴할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지금 교환법칙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네요. 이 위치를 바꿔도 되지만 수렴하지 않으면 위치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되고 A0, A1, B1만 구해보면 나머지 A2, B2 구하는 것들은 모두 다 똑같은 형태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똑같은 형태가 된다. 정말일까? 이런 것들 난 못 믿겠어 하면 우리 지난번에 무엇을 했더라? 그런 거 한 적이 있죠. 수학적 기납법인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입증을 하면 되겠죠. 먼저 이 a0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양변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해요. 파이까지 적분하면 2분의 1 a0의 dx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a1 코사인 x의 dx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b1 사인 x의 dx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적분은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수렴할 때만 가능합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 a1은 당연히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가겠죠. 적분 바깥으로 나가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코사인의 x의 dx 곱하기 a1 이렇게 되죠. 이 값은 얼마예요? 제로죠. 그 다음 이 값도 결국 제로. 나머지도 모두 다 제로예요. 누구만 남냐면 2분의 1의 a0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dx 얘만 남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의 a0 곱하기 얘는 2파이가 될 거니까 a0 파이가 되죠. 따라서 a0는 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x dx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0를 구했죠. 이번에는 누굴 구할 거예요? a1을 구하도록 합시다. 자, a1을 구하는데 이 지우는 걸 왕창 지우는 것밖에 선생님 몰라서 다시 왕창 지울게요. 왕창 지우다 보니까 다시 적어야 되네요. 2분의 1 a0 플러스 a1의 코사인의 x 플러스 a2의 사인 x 여기 b1 되겠죠. 플러스 a2의 코사인의 2x 플러스 b2의 사인 2x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굴 구하냐면 a1을 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a1을 구하는데
이거 그냥 적분하면 당연히 A1이 안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A1을 구하기 위해서 요 코사인 X가 적분했을 때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fx에다가 앞에 코사인 X를 이렇게 곱해요. 그럼 2분의 1의 A0의 코사인의 X 플러스 A1의 코사인의 제곱의 X 플러스 B1의 코사인의 X의 사인 X 더하기 A2의 코사인의 X의 코사인의 EX 더하기 B2의 코사인의 X의 사인의 EX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예요. dx 적분을. 자, 이렇게 적분하는데 우리 앞에서 코사인 x, 사인 x는 적분하면 어떻게 됐죠? 네, 제로. 예?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A1, B1, A2니까 요 2x 여기가 2x군요. 적분하면 제로죠.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x, 2x니까 제로죠. 그럼 나머지 모두가 다 제로가 되고 결국 남는 것은 얘도 제로가 되죠. 얘도 제로가. 결국은 누가 남냐? A1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코사인의 제곱 x의 dx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 값은 얼마가 되더라? 파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A1은 파이분의 1의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의 x fx dx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자, 그럼 B1을 계산할 때 누구를 곱할까요? 사인 x를 곱합니다. 네, 딩동댕이죠. A2를 구할 때 누구를 곱할까요? 코사인 x를 곱하죠. 그 다음 B2를 구할 때는 사인 x를 곱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개수를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를 다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A에는 파이분의 1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x의 코사인 x dx, B에는 파이분의 1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x의 사인 x dx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서 이 퓨리의 급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이고 그리고 x의 지금 정의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함수로 표시할 때는 x 플러스 2파이 이퀄 fx 이렇게 하면 바로 주기함수가 되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해서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0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퓨리의 시리즈와 퓨리의 변환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보통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고 이 x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주기 파이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퓨리의 급수를 전개를 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계산을 하면 되는가 하면 개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A에는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 fx 코사인 x니까 요 자리 fx 자리에다가 x를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x를 대입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잖아요. 그럼 코사인 nx는 어떤 함수? 우함수죠. 우함수. x는 기함수죠. 그래서 기우하면 뭐가 돼요? 당연히 기함수가 되겠죠. 기함수 마이너스 파이까지 적분하면 제로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실제 여러분 적분을 해서도 그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이제 bn을 계산을 하는데 bn은 그 표현이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x의 sin x dx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fx 자리에 역시 x를 대입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파이분의 1 곱하기 0에서 파이까지 x의
사인의 nx의 dx 이게 바로 우함수니까 2배가 되죠. 이렇게 고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의 sin x는 어떤 식으로 적분하나요? 무슨 적분? 부분 적분. integration by part.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x를 u라고 표시하고 sin nx를 v-로 표시해서 그죠? 바로 부분적분을 시행을 해서 그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n분의 2의 코사인 n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적분에 자신이 없으면 우선 울파랑 알파를 돌려서 이렇게 적분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bn의 개수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코사인 n파이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선호해서 쓰면 되겠죠. 자, 코사인 n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nu가 1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nu가 2면 코사인 2파이는 1, 3이면 마이너스 1, 4면 1 이렇게 되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니까 그죠? 파일 때는 마이너스 1, 2파일 때는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가는다. 그래서 이 녀석은 누구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에 n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개수를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됐으니까 이것을 다 대입을 하게 되면 fx는 하고 이렇게 이제 쭉 적는데 그 앞에 지금 코사인 파트는 다 사라지고 사인 파트만 남았죠. 그래서 사인 파트를 자연스럽게 적어주면 돼요. n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2가 되겠죠. n가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n가 3일 때는 3분의 2가 되겠죠. n가 4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 n가 5일 때는 5분의 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fx에 대한 방금 이런 식이 되어 있죠. 이런 함수에 대한 휘리의 급수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다른 문제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1 정의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의됐다는 뜻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파이 이렇게 되는데 왼쪽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여기는 뭐 포함되고 이렇게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0에서 파이까지는 이렇게 여기 그려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함수.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얘는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함수에 대한 휘리의 값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개수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an하고 bn을 계산을 하는데 우선 이 an은 파이분의 이 an 이렇게 됐죠. an은 어떻게 됐냐면 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x의 코사인의 nx의 dx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개의 구간을 당연히 나눠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나누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1, 0에서 파이까지는 1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했죠. 자, 이거 계산을 하면 코사인 nx죠. 코사인 nx에 대한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인 nx죠. 물론 n을 나눠야 되지만 사인에 0하고 파이 들어가면 뭐 어떤 값이 되나요? 제로가 되죠. 오케이. 그리고 하기 전에 이미 이 fx는 이게 기함수입니다. 그죠?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니까 a는 뭐 제로가 된다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고 bn 역시 마찬가지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값을 대입을 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만 계산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에 파이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제로까지 사인 nx dx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사인 nx는
마이너스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파이분의 1의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됐죠. n분의 1의 코사인의 nx 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제로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n파이분의 1 코사인 제로 더하면 1 마이너스 이 우함수니까 코사인의 n파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파이나 플러스 파이나 똑같다 그지? 그리고 이거 앞에 마이너스 1의 n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배에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것을 조금 더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면 n가 홀수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의 홀수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돼서 4가 될 거고 n가 짝수가 되면 1 빼기 1이 돼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요 bn 안에서도 홀수항만 남고 짝수항은 모두 다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쓰게 되면 지금 보면 역시 an이 제로가 되니까 bn만 남았죠. 지금 왜 자꾸 a만 남고 bn은 제로가 an이 제로되고 bn만 남을까? 그는 우리 함수 fx 자체가 바로 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함수가 되면 또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면 둘 다 살아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홀수 짝수인데 이 짝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짝수일 땐 제로니까 사라졌죠. 그지? 그리고 홀수가 될 때 이제 n분의 n 파이분의 4라는 것을 대입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급수를 전개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급수는 어떤 급수냐면 무한급수예요. 무한급수란 것은 이 항수가 무한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한급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어딘가 뚝 잘라서 그죠?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한히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급수에서 n항까지만 잘라서 써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분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artial su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partial sum을 부분합을 유한항을 떼어냈고 나머지 뒤쪽에 있는 무한항이 있겠죠. 그 무한항은 우리가 나머지 해서 이렇게 파이분의 4의 k가 m 플러스 1분의 무한대까지 갈 때 이것을 그대로 적어서 바로 r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fx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죠? fx는 여기다 있지만 다시 한번 적으면 s n의 x 플러스 rnx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fx가 임의 함수잖아요. 임의 함수인데 대부분 fx의 정보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snx 즉 유한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한항에 포함되어 있고 무한항에는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미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실제 여기서 보면 n가 자꾸 커지면 이게 제로로 가죠. 그래서 이 rnx는 궁극적으로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제로가 될 거다. 이 모든 x인데 그 모든 x는 구간에 따라서 여기 구간 안 적으면 또 모든 x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죠? 어떤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rnx는 제로로 간다. 그래서 이 제로로 가니까 우리 fx는 그 제로 가는 것들을 버리고 앞에 있는 유한 당식 가지고 fx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여기에 방금 급수 정리했던 것을 선생님이 정리하고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오리지널 함수를 한번 표시를 하면 PCYZ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울프람 알파에도 조각적으로 연속인 함수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파에서 0 사이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0과 파이 사이에서는 1입니다. 보통 적분에서 이야기될 때는 이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분 안에서는 그 값들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각적인 함수 하나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런 다음에 주기가 2파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동시키면서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더해주면 이런 어떤 그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10개만 그렸습니다. 그 숫자를 많이 그리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주기함수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저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수직선 있죠. 수직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 이렇게 뭐 이쁘게 표시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인 원래는 수직선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함수의 꼴이 지금 fx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부분합을 SN이라는 부분합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합을 5개만 사용해서 역시 마이너스 5파에서 5파이 사이에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와 같은 모양이 나왔어요. 어느 파도 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파도 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RNX 오차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간 부분, 파도 치는 부분의 값을 계산하면 그렇게 이것에 비해서 크지 않죠. 0.2 이하고. 그리고 또 이 뾰족뾰족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뾰족뾰족한 부분은 왜 나온가 하면 불연속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항수를 더 늘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늘려가면 당연히 이 파도 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게 되고 실제 항수를 100항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실제 함수를 10항을 해서 그래프를 탁 그리니까 어떻게 됐죠? 오호, 상당히 건사가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우리 어떤 이메이 함수를 바로 삼각함수 중에서 특히 사인 파형으로 나타나는 함수들로 우리가 수렴을 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sin x, sin 3x, sin 5x, sin 7x. 얘는 궁극적으로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 방금 이 구형파 있죠? 이 구형파는 어떠한 주파수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sin x에서 1이라는 것, sin 3x에서 이 3이라는 것, 즉 1, 3, 5, 7, 9에 관련된 주파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숫자는 무엇인가 하면 진폭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공학에서는 또는 물리학에서는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의 값이 되는데 그 스펙트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짝수 부분은 제로라는 것은 짝수 부분의 주파수 성분은 없다는 것이죠. 없고 홀수 부분의 주파수 성분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래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쭉 해서 제로로 수렴을 하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RNX로서 잘려나갔던 부분에 대응하는 스펙트럼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구형파는 주로 어떤 성분을 강하게 가지고 있냐면 sin X라는 주파수 성분의 주파수 성분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in 3X, 그 다음에 sin 5X라는 주파수 성분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 10에서 100으로 늘렸는데 그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 10일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은 이렇게 드러나죠. 이런 형태인데 그런데 그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밀하게 하려면 그 항수를 더 많이 더해야 되는데 항수를 더 많이 더한다는 것은 주파수 성분이 높은 주파수 성분을 많이 더한다. 즉 고주파 성분을 많이 더한다. 그래서 고주파 성분을 많이 더해가면 확실한 원래의 신호로 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신호를 많이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뚝 잘라 버린다. 그래서 턴케이션 에러는 언제나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fx가 절대값 x. 이제 앞에서는 어떤 함수만 주구장창 했나요? 뭐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주구장창이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죠. 두 개만 했었는데 바로 기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절대값 x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값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주기 2파이로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이 함수 우함수죠. 이렇게 우함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an이 살아남고 bn이 모두가 제로가 되게 됩니다. 자, 역시 an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 bn을 계산하는데 bn은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제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절대값 x인데 요 절대값 x네요. 절대값 x 해서 얘가 기함수, 얘가 우함수 곱하면 기함수가 됐어. 이거는 b는 제로가 됐다. 그리고 이제 an을 계산을 하는데 an을 계산할 때 요 보면 이 우함수니까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요? 8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제로에서 파이까지 이제 양수니까 x가 되겠죠. x의 코사인의 nx d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역시 맨 마찬가지 요 녀석을 u의 요 녀석을 v 프라임 해서 부분적분을 적용하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왜 an과 a0를 구분을 했느냐면 요 n가 제로가 된 분모가 제로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세퍼레이션 시켜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a0는 파이가 되고 an은 이 값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사인이 다 없어지고 코사인만 남아요. 코사인만 남고 여기는 2분의 1이지만 사실 1이죠. 코사인 제로 x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두 개의 항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n우가 짝수가 되면 제로가 되고 홀수가 되면 살아남죠. 그래서 역시 짝수는 다 날려버리고 홀수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2n 플러스 1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n우가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2n 마이너스 1로 하면 n우가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급수 표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값 x가 이렇게 된 것들을 사인 파형 함수로 전기를 하면 이렇게 전기가 된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을 PCY라는 개념으로 함수를 정의를 해서 역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C까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멋진 이쁜 삼각형 모양의 파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부분합을 정의를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5일대하고 그 다음에 5일대만 지금 선생님이 그려놨네요. 그런데 5일대 그렸는데 앞에와는 달리 어떻게 됐죠? 굉장히 5개 항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건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우리 앞에서 그렸던 것하고 해보면 거의 차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잘 건사가 됩니다. 저 불연속점이 없으면 이렇게 잘 건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연속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막 튀는 게 나타나죠. 그걸 우리 깁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삼각함수에서 건사를 시키는데 불연속이 없으면 굉장히 건사가 잘 된다 하는 것이